저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편의 폭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이혼이라는 단어는 사치였죠. 우리 동네에서는 특히나 여자가 결혼을 끝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면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의 손이 저를 향할 때마다 딸 생각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딸을 두고 떠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지켜야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괜찮다고 말했어요. 속은 썩어가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손이 올라오면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손길을 참아야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과 마음은 그저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어딘가 멍해졌어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었죠. 살려면 그랬어야 했어요. 매일 구박과 폭력을 견디면서도 제 내면에서는 끝없는 항변을 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휘두를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세고 있었어요. 몇 번을 더 맞아야 끝날까? 언제쯤 멈출까? 남편이 저를 향해 발걸음을 떼면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죠. 저항하고 싶었지만 더 큰 고통이 올까 두려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들 알겠지만 말을 하는 순간 더 큰 벌이 따랐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모른 척했고 저 역시 침묵 속에 묻혀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제 자신이 무감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숨을 쉬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지 않으면 제 삶은 완전히 부서졌을 겁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남편의 상태를 설명했을 때 제 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위협할 힘이 없었고 저 없이도 살 수 없는 처지가 됐죠. 차가운 복수심이 제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여전히 저는 그 사람을 돌봐야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묵묵히 그 곁을 지켰죠. 손목에 남았던 멍자국은 사라졌지만 그 사람의 의지와 욕망은 여전히 저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의 수발을 들며 그 사람이 느낄 수 없었던 고통의 일부를 되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그는 참 자상했어요. 우리는 서로 웃고 사랑하던 시간이 분명 있었죠. 작은 시골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은 저를 보호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죠. 손을 잡고 마을을 걷던 그 여름날, 꽃이 피 바람에 날리던 길을 걷던 순간들이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제가 그때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딸이 태어난 후였어요. 남편이 처음 저를 향해 화를 낸 건 딸을 낳았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한 제게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고 남편도 그 시선을 받아들이더군요. 아이가 여자라는 이유로 저는 집안에서 쫓겨나듯 외면당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만을 원했고 그때부터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제 뺨을 때린 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여름날이었는데 뜨겁던 그 날씨보다 제 뺨의 따가움이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 순간이 끝나고 나서야 뺨의 따가움이 느껴졌죠. 저는 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기분이 나빴다고만 했어요. 그 일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후로 폭력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들 때마다 저는 언제 이 손길이 다시 멈출지, 다음에는 어디가 아플지를 미리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화가 폭발하는 건 순식간이었고 저 역시 그 화에 휘말려 늘상 다쳤습니다. 깨지는 접시 소리, 바닥에 떨어지는 물건들, 그 긴장된 집안의 공기. 아무도 그 긴장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저는 늘 무언가가 폭발할 듯한 그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딸과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어요. 남편은 술을 많이 마시고 깊이 잠들어 있었죠. 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집을 나가려는데 문 앞에서 남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때 그가 딸을 잡아채면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게 제 책임이 될 거라고 협박했어요. 딸을 지켜야 했기에 저는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딸을 위해 모든 걸 참아야 했죠.
도망칠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딸의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폭력은 저뿐만 아니라 딸에게까지 닿았어요. 딸이 책을 읽고 있던 거실에서 그 사람의 발길질이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온몸을 던져 그 아이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맞았습니다. 딸이 제 뒤에서 저를 끌어안고 울며 말렸죠. 그 순간에도 저는 제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제 고통보다 딸이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게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 애는 저를 꼭 끌어안고 있었지만 그 작은 몸뚱이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맞는 한 그 애는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 대신 딸이 당할 수는 없었죠. 매일 밤 저는 딸의 방으로 가서 그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나서야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딸이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난 날 저는 슬프기보다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 떠났어요. 어쩌면 저처럼 얽매여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딸이 떠난 그날 저는 집에 혼자 남겨졌지만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그 후부터는 진짜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남겨진 저는 갑작스럽게 외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딸이 떠난 후 저는 그 공허함을 견디기 위해 매일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곤 했어요. 그 뜨거운 물에 손이 닿을 때마다 아프고 따가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현실을 깨닫게 해줬어요. 딸이 없는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날 때마다 저는 언제나 내심 그 애가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길 바랐어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혼자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죠. 남편이 저를 때리던 그 강한 손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됐고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폭력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저는 차가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맞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목에 멍이 들지 않는 대신 제 마음의 멍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루하루 그의 병수발을 들며 이제는 오히려 복수 아닌 복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가 더는 나를 해칠 수 없는 현실이 기묘하게 달콤했지만 동시에 그를 계속 돌봐야 한다는 사실은 저를 묶어두는 또 다른 족쇄 같았어요. 손목에 남던 멍은 없어졌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는 그대로였죠.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을 때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 저를 괴롭혀온 사람이었죠. 그동안 한 번도 후회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그가 병석에서 내뱉는 그 말은 저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눈을 감은 채 힘없이 누워있는 그를 보며 제 안에는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쉽게 무너질 수 있나 싶더군요. 한때 저를 휘어잡던 그 손, 날카롭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흔적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 미안하다는 그 말은 오히려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알았어요. 그 사람이 무너졌어도 저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다는 거려. 그날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놀란 듯 굳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40년 동안 쌓였던 고통이 이렇게 밖으로 터져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수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 말을 듣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빛을 바라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난 기분이었죠. 이제 더 이상 저는 그 사람의 아내도 희생자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드디어 4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 사람에게 맞으며 견뎌왔던 모든 시간을, 참았던 모든 고통을 말했습니다.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도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오히려 가슴이 편해졌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텅 빈 듯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말할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저만의 삶을 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그저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병으로 점점 쇠약해지더니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저는 그가 병으로 누워있는 동안에도 끝없이 돌봐야 했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심지어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곳에 없었어요. 남편이 관 속에 누워있을 때도 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는 순간에도 저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저를 억눌렀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느낌이랄까요.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죽음은 단순히 그의 끝이 아니라 저에게는 오랜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폭력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의 그늘 속에서 숨을 죽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순간 느낀 평온함은 처음 겪는 감정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딸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딸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녀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더군요. 딸은 그동안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늘 그 말 한마디로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란 딸도 오랜 세월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겠죠. 딸과 나눈 그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딸과 저 모두가 과거의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기억을 떨쳐내고 싶어 했고 저 역시 그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둘 모두가 그 폭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죠. 딸이 저를 안심시키듯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이제는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에 있던 불안감이 모두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딸과 저는 그날 이후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떠나지 않고 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했어요. 딸도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지켜줘야 할 존재가 되었고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도 가려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죠.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서로를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은 이제 뒤로 하고 서로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꿈꿨죠. 우리의 삶은 이제 그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하나의 추억이 되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딸과 저는 함께 서로를 지키며 더 이상 남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모든 폭력을 견디기로 한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딸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정. 그것이 제 삶의 방향을 정했죠. 돌아보면 후회가 없진 않아요. 하지만 딸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라면 몇 번이고 같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말이죠. 모든 걸 참아냈던 그 시간이 저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과거의 고통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고통이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것은 저를 강하게 했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요. 그때의 선택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줬어요. 제 삶은 쉬운 적이 없었어요. 한때는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거라 믿었죠. 남편의 폭력, 주변의 무관심, 딸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저는 매일을 버텼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후 이제는 제 삶을 제 손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가 저를 감싸고 그 자유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그 긴 세월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면서요. 이제는 저와 딸 둘이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폭력은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딸과 저는 이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 함께 미래를 그리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딸과 함께 새 집에 이사한 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남편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둘은 서로를 지켜주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